자, 이어서 계속 띄어쓰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라지 않은 거 33번 풀어볼까요? 이번 일로 그 인간성을 알아보게 미줄자 알아보게 되었다. 알아본다는 거 있죠. 우리가 그 본용과 보적으로 띄어쓰면 원칙으로 하지만 한 개념, 한 동작, 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들은 한 단어로 취급한다고 했지.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기억해둬야 할 단어가 뭐가 있다고 했지? 동호 생각나? 알, 차, 덤, 뭐라고 했어? 시작. 몰, 도, 아, 빌. 기억들하고 있지? 시작. 알아, 주다, 알아, 듣다, 알아, 보다. 다 한 단어라고 했지? 알아주다.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길 바라지. 나도 그렇게 소망하고, 알겠지?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알겠어? 그리고 알아듣길 바라고, 알겠지? 이해한다는 것 뜻이지. 알아, 이해하다. 이해하다. 알아보다. 알아주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는 의식이 돌아오자 나를 알아봤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또 이렇게도 있잖아. 그는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봤다. 알겠지? 어제도 오랜만에 본 사람이 있어. 내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나는 알아보겠더라고. 먼저, 마스크를 마스크를 썼는데. 내가 이제 아는 척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 이렇게 하다 지나가려고 해?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했더니, 그때 다 나를 더 알아보더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겁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죠. 찾아 뭐가 있다, 진짜. 찾아? 가다, 차다, 오다. 이것도 한 단어라고 했지? 찾아주다는 아니라고 했어. 찾아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찾아주다 두 단어야. 띄었어야 돼. 덤벼들다 한 단어. 몰라 뵙다 한 단어. 뭐 이거 위에도 또 있지만은 도와주다 한 단어. 다음에 뭐 있지 진짜? 앞서가다 한 단어. 빌려 주다 한 단어.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있고. 특히 이제 이것이 있어요. 이런 단어도 안 얻어. 마모달굴. 네. 마모달굴. 그래서 뭐냐면 마는 마지못해. 이것도 시험 잘 나왔던 단어야. 마지못해. 한 단어로 취급해. 마지못해. 모셔다 드리다. 한 단어에. 달아오르다. 얼굴이 달아오르다 있지? 이것도 한 단어. 그 다음에 어디서 굴러오다. 이것도 한 단어. 알겠지?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마지못해 모셔다 드리다 달아오다. 시험에 나왔어. 특히 최근에 나왔던 것이 마지못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둔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겼더라. 그래서 하나 너부보물. 이것도 알아도 너부보물. 시험 잘 나왔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알찼던 몰도아필 마모달굴 너부보물. 여기까지 해야 하나로 한 키로 외워두면 좋아. 그래서 너나 없이 부질없이 보잘것없이 물샐 틈 없이. 알겠죠? 이것들은 다 하나의 단어야. 이거 다 없다가 들어가 똑같아. 너나 없다, 부질없다, 보잘것없다, 물샐 틈 없다도 다 똑같이 붙여 쓰는 거야. 한 단어야. 외워둬. 그래서 마모달굴 너부보물. 알겠어요? 아니면 너부보물 마모달굴 이렇게 하든지. 그게 더 편하면. 그게 더 편할 수 있겠네. 마모달굴 너부보물. 비슷하네. 너부보물 마모달굴. 알겠죠? 다시 한번 수연이 한번 해봐. 시작.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알찼던 몰도아필. 시작. 알찼던 몰도아필 너부보물 마모달굴. 알겠죠? 여기서 나 같은 게 좋네. 너부보물 마모달굴. 시험에 잘 나오는 토대에 추려서 놓은 거니까 기억해두라고. 뭐가 좀 찡그렸어. 왜 찡그렸어? 뭐가 안 불났어? 아니, 앞에. 우리 선동이 앞에. 부질없이. 미안해. 보잘것없이. 시작. 물샐 틈 없이. 자, 어찌됐든 빨리 써서 미안해. 그래서 너나 없이, 부질없이, 보잘것없이, 물샐 틈 없이. 물 새다 있잖아. 물 셀 틈.
없이. 물샐 틈 없이 조사하다. 알겠죠?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외우고 싶지? 너부 몸을 마모달고. 이렇게 이것부터 해놔. 너부 몸을 마모달고 그래 더 좋겠어. 알찼던 몰두아필 너부 몸을 마모달고. 딱 하면 한 키가 되는 거지. 됐어요? 띄어쓰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시험이 나오면 대박인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대박이지. 이거 외웠는데 딱 나오면 대박이지. 생각할 것도 없이 딱 답을 찍으니까. 그래, 동우. 네? 그렇다. 시작. 그렇다. 동우도 열심히 하자. 진득하니 잘 앉아서 수업 잘 들어. 그래. 같은 무게중심 사람은 또 지금 2주간 지난주부터 시작하면 실종돼서 지금 여기 같이 무게중심 되어야 또, 예? 딱 맞는데 실종됐어 지금. 그렇지? 동우, 그래 외롭지? 외롭지? 뭔가 무게중심이 다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는 병중이라. 병중 동그라미 병중. 병 가운데 있다는 말은 병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병중이죠, 지금. 병이 들어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거 병중도 붙였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병중은 내가 아까 안 했지만, 요거 우리가 있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것도 상당히 주옥 같은 외우기야. 다시 한번 할까? 알찼던 몰두 앞에 시작. 알찼던 몰두 앞에 너부 몸을 마모달굴. 알겠지?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외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중. 띄어쓰기 중. 그래서 이 중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여기 대부분 다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라 내가 더 안 써도 되는데, 의존 명사 쓸 때 있고, 전미사처럼 쓰일 때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의존 명사 쓸 때는 가운데라는 의미일 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표적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수업 중에, 알겠죠? 수업 중에, 정말 아까도 혼자 다 쉬는 시간 맞춰서 하더라고요. 다해, 스몰 다해, 빅 다해. 알습니까? 저기 혼자 도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다해 있잖아.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가 쉬면 쉬고 우리가 수업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야. 집중해서 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우리가 놀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의지가 강하더라고. 자, 그래서 수업 중에 내가 살짝 봤거든. 뭐 하는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하더라고. 수업 중에 들어오대. 수업 중에 시작. 수업 때 뛰어든다. 그리고 수업 통화 중에 할 때 뛰어다. 근데 이제 뭘 때 붙인다고 했지? 전미사 할 때 무, 부, 한그, 병까지 전화하라고. 병중 나왔으니까. 예, 영문부 한거. 그래서 병중 난 없는 줄 알았는데 병중도 있으니까 써놔. 그러면 은연중. 이것도 다 붙였어야 된다. 은연중, 무심중, 부재중, 부지중, 부지불식중. 있죠?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가 기니까 음무부. 그러니까 한그, 한밤중. 그중 붙인다고 했지? 이 그중이 중요해서 최근에 시험이 나왔거든. 그중. 이중이나 저중은 띈다고 했지? 그중 붙여. 그리고 병중도 붙여. 알겠지? 병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니까. 병중에도. 그래서 붙인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병중이라 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보면 90 내지 100여 명 있죠? 이거 조심해. 100여 명. 여가 전미사야. 여가 전미사니까 100여 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명은 띄어야 돼. 이 명은 의존명사니까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 틀렸다. 특히 그 알프스사를 조심해. 알프스사를 할 때 알프스가 외려지. 외려 다음에 우리말에 붙으면 항상 붙여 쓴다고 했지. 그 과거에는 띄었어. 알프스 띄고 산했는데 지금은 알프스사를 붙여야 돼. 알겠지요? 조심할 것. 문박. 이것도 상당히 잘 나와. 문박의 인기척이 나. 문박. 문창박이라고 알아도 문창박이라 이렇게 나는 외웠는데 문창박 있잖아. 이것도 보면 문박, 창박은 붙여 쓴다. 알겠어요? 문창박 붙여야 돼. 문박에 누구 있냐? 창박, 클버라 할 때 이건 붙여 쓴다. 정의 됐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돼. 그러나 이건 띄어야 돼. 집 밖에 나가지 말 띄어야 돼 이걸. 이걸 붙이지만 두 가지 붙이지만 이거 띄어야 돼 이거. 집 밖에. 그거 알아도. 그래서 문창박 시작. 문창박 이것도 띄어서 관련해서
붙여 쓴다는 사실 알아두라고. 문창박. 그 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 금, 마음, 산, 불, 마음, 가슴. 요것들에 있어서 속이 나오면 다 붙여 쓴다. 알겠지? 물속, 꿈속. 아유, 너 갈망했다. 잘못했어요? 물꿈 마음이 아니라 물꿈, 산, 물꿈, 산, 물, 마음, 가슴. 알겠죠? 이렇게 살아요. 산속, 물속 다 뭐한다? 다시 붙여 쓴다. 그 다음에 가슴, 마음속, 가슴속도 붙여 쓴다. 알겠죠? 요 기억에도 다 같이 시작. 물속이다, 꿈속이다, 산속이다, 물속이다, 마음속이다, 가슴속. 이 속이 들어갈 말 가운데 이거 붙여 써야 돼. 붙여 쓰는데 우리가 보면 불 속으로 들어가다 할 때 불 속으로 띄어야 돼. 알겠죠? 그것 때문에 조심해. 불 속으로 들어가다 할 때 띄어야 돼. 댐 속으로 들어가다 띄어야 돼. 알겠죠? 그 구체적인 거.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외울 수 있도록. 네. 헷갈리지 많이 띄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박 붙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34번에 다음 몇 번? 3번. 35번도 뭘까? 35번. 35번 뭐, 이것은 좀 어려워. 35번은 우리가 안 배운 것도 있어. 밑줄치 부분에 띄어쓰기가 적절한 거기에 짝짝이는 뭐, 너뿐 할 때 너는 채연이니까 뿐 붙여야 되지. 틀렸죠. 올 뿐만 할 때는, 니을 뿐만 할 때는 띄어야 되지. 근데 니을 뿐들은 붙인다고 했지 아까? 조심할 거. 2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있죠? 밖에 대해서 잠깐 선소개한다. 이 밖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나오는데, 하나 기억해둬? 밖에라는 말, 알겠죠? 이 밖에. 야, 하나 더 설명해 준다면, 나도 그죠?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라는 말이 다음 가치로 이런 수정일 수 있어. 집 밖에 나가지 마. 집 밖에 나가지 마. 집 밖에 나가지 마 할 때는 이 밖에잖아. 띄어야 돼. 이거는 밖에는 집 밖에.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조사 애가 만난 거야. 알겠지? 띄어야 돼. 집 밖에. 집의 밖이죠? 근데 다음 같이. 참 매력 없지? 이 경우도 돈밖에 몰라. 시작. 당신은 어찌면 돈밖에 몰라? 하잖아. 돈 밖에. 일단은 이 밖에가 조사야. 밖에가 만이라는 뜻이죠. 오직 뭐 만. 돈만 한다. 있지? 만으로 대체하죠. 이때는 조사야. 그러니까 붙여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가 있어.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요?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요? 있죠? 이때는 이 밖에가 이를 빼봐. 밖에 무엇을 구하리?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때 이 밖에는 의존명사로 띄었어야 된다. 내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이 가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 같은 가치가 쓰일 수 있어. 아빠, 가치가 할 때 이 가치가 함께라는 의미지, 함께. 가치가 함께라는 의미일 때는 부사로서 띄었어야 돼. 알겠지? 아빠, 가치가. 근데, 어쩌면 너는 꽃같이 생겼니? 있지? 이때 가치가 처럼의 의미지, 처럼. 꽃처럼 생겼니? 있잖아. 일단 조사야. 조사니까 붙여 써야 돼. 알겠죠? 또 때에 따라서 이 가치가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 그는 언제 나갔다? 시작. 새벽같이 나갔다. 할 수 있죠? 이때는 때를 강조하는 조사야. 때를 강조하는 조사니까 붙여 써야 돼. 알겠죠? 따라서 처럼의 의미나 때를 강조할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쓰고 함께라는 의미로 쓸 때는 부사로서 띄어 쓴다. 알겠지요? 그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래서 거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상자를 방 안에 두지 말라. 그 밖에잖아. 집 밖이야 똑같잖아. 그 밖에 두라 할 때 띄었어야 되겠지. 자, 몇 끼를 굶었더니 먹을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있지? 벌써 어떠한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나타낼 때 이외를 붙였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붙여야 돼. 이외에는 붙여. 먹을 것 이외 붙여야 돼. 붙여. 반면에 그 뒤에 연필과 공책이 있다. 이외, 이 밖이죠? 밖에라는 의미일 때 이외는 띄어야 돼. 알겠지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를 나타내는 이외는 붙여 쓰고, 그러나 밖에라는 의미를 갈 때는 띄어 쓴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해 두면 좋죠. 많이 어렵죠, 이것도. 4번 봐봐. 아까 대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피곤할 때는 내 어깨에 지대봐. 이 얘기한 적 있지? 니은지, 니은대, 니은바. 먹고 있는데, 연결음이죠? 그대로 붙여야 됩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장을 본데, 본 장소지. 장소를 얘기할 때 대는 의조명사라고 했지? 그래서 띄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다. 띄어쓰기 문제 37번도 한번 풀어볼까? 35번도 26번도 풀어볼까? 우리 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만은 몇 가지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지만차에서 생각했잖아. 만. 기억하고 있다면 쉽죠? 만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지? 조사로도 쓸 수 있고, 만이 조사로도 쓸 수 있고, 뭐로도 쓸 수 있다고 했지? 의존 명사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생각나지? 조사로 쓸 때는 뭐다? 오직이라는 의미일 때. 됐나요? 그 다음에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자, 오직을 나타낼 때 뭐라고 써? 당신만 오세요. 오직 당신만 오세요. 있지? 뿐의 의미일 때. 붙였어야 돼. 정도의 의미일 때. 이거 했잖아. 형만한 아우가 없다. 했나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할 때,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만은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지. 형만한.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집체, 만한 파도. 됐죠? 일단 띄었어야 되겠죠. 반면에 의존명사 쓸 때도 정도의 의미일 때가 있고요. 이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도 띈다, 붙인다? 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이것이 뭐라고 했어? 정도. 정도 할 때, 이거는 의존명사 띄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울 만한 것이 있어요? 아니, 진짜 묻는 거야, 그냥. 있어요? 그러면 배울 만한 정도지요. 띄었어야 됩니다. 앞에 과연성이 나왔을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을 경과할 때, 3일 만에 시간을 경과하죠? 띄었어야 된다, 이거. 이럴 때 만에 대한 이야기. 됐나요?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시간 경과지? 띄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 만아? 얼마 만인가? 네. 자, 10년만 시간 경과죠? 띄어야 된다, 이거죠. 집체만, 이거 틀렸죠? 집체만 할 때 집체만, 정도니까 집체만 띄고 한 해야 된다는 거죠. 4번에 그가 그를 놓고 또 이해할 만은 해. 정도죠? 만. 그러니까 띄었어야죠. 이렇게 해서 문제 36번에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38번 가봐. 다음 문장 중에서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있지? 이거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1번. 우리 집에 밑줄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밑줄 했습니까? 자, 우리 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밑줄에는 우리가 들어간 말 가운데 붙여 쓰는 경우가 3가지 있지.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시작.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그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나타낼 때. 우리글이 한글 나타낼 때. 우리말이 우리말을 나타내고 국어를 나타낼 때. 이때 붙여 써야 해? 붙여 써야 되겠는데. 이 우리 집은 띄어야 되겠죠? 우리 띄고 집.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그 산에 아이 못지않게 있지, 못지않게, 밑줄자, 못지않게. 이 못지않게도 마찬가지로 마지못해처럼 못지않게도 붙였습니다. 한 단어에. 못지않게, 마지못해. 아까 얘기했죠? 한 단어 더 붙였어야 됩니다. 2번에 있어서 자식이 내놓으라면, 자식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내놓을 밖에. 있어 없어요? 내놓을 수밖에 또는 내놓을 밖에 있지?
밖에가 있다는 조사야.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몇 번 나왔지? 2번이다. 그래서 내놓을 밖에가 뭐뭐 할 수밖에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알겠지요? 자, 3번에 있어서 그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말할 뿐만 아니라 할 때는 말할이 관형사형이지. 그러니까 뿐만을 띄어야 되겠지. 말할 띄고 뿐만 띄고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뿐만 아니라 앞에 체언이 나왔을 때는 너뿐만은 조사로서 붙여야 되겠지. 너뿐만 너 띄고 아니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나 앞에 관형사형이 나왔을 때는 먹을 뿐만 아니라 먹을 띄고 뿐만 아니라.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앞에 관형사형이 나오면 띄어야 되고 체언이 나오면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되고. 됐죠? 뿐만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말할이 관형사형이죠? 그러니까 말할 띄고 뿐만을 붙여야 돼. 말할 띄고 뿐만을 붙여야 된다고. 뿐이 의조명사에 많이 조사니까 붙여야 된다고. 뿐만 띄고 아니라.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거 조심할 것. 4번에 네가 그런 상황에서 상대편에게 덤벼들어. 자, 뭐라고 했어? 앞에 본용어의 합성용어일 때는 반드시 띈다고 했지. 에? 우리가 배운 적 있잖아. 본보와 생하나, 본보와 관이하십, 합본보 족기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알찰덤, 몰두합필까지 기억하라고 그러겠지. 자, 그런 점에서 보다 문제 다음 몇 번이다. 시작. 또 있네. 자, 덤벼들어 띄고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했지. 없을 띄고 가야. 맞습니다. 요거 좀 조심해. 주의. 하나. 수업 중에 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 해줍니다. 이 있죠? 겉에 대한 이야기. 이 겉이, 잘하도 이 겉에 대해서 겉 플러스 이가 온다든가, 겉 플러스 은이 온다든가, 겉 플러스 을 올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이런 거 할 때 이것이 줄여서 개가 되거나, 건이 되거나, 거리 될 때가 있어. 알겠죠? 이것이 문장의 중간에 오면 이것이 변형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보면, 그는, 이렇게 돼. 그는 밥을, 잘라도, 그는 밥을, 이렇게 합시다. 그건 하지 마. 이것도 하나 더 써놔. 겉 플러스 2다. 시작. 겉 플러스 2다 있죠? 그럼 개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 내가 먹을 게 없다. 알겠습니까? 내가 먹을 게 없다. 라고 할 때 띄어쓴다고 이때 걔는 거시에 준 말이야. 됐나요? 문장에서 띄어야 돼. 이렇게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이거에서 조심해야 돼. 내가 먹을 게 누가 먹을래? 내가 먹을게. 알겠어요? 근데 끝에 오면 이 니을게가 어미가 붙여야 돼. 중간에 왔을 때는 띄지만 끝에 오면 붙여야 된다고. 알겠지요?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 게 없다? 내가 먹을게. 알겠지? 그럴 때는 붙여야 돼. 자, 내가 먹는 건, 알겠지? 내가 먹는 건 사과다. 내가 먹는 것보다 사과다. 내가 먹는 것은 사과다. 됐습니까? 하여튼 중간에 오면 띄어쓴다고 해? 네, 먹는 거.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 내가 먹을 걸 가져왔다. 갖고 왔다. 내가 먹을 걸 갖고 왔다. 먹을 것을 갖고 왔다. 알겠지? 근데 이 경우가 그때 먹을 걸. 그때 먹을 걸. 끝에 오면 붙여야 돼. 알겠습니까? 끝에 오면 붙여야 될 때는 먹을 걸. 후에 조금을 갖고 있죠. 내가 먹을 개다. 알겠죠? 내가 먹을. 앞에 관형사 나올 때 개는 것이다. 준 말을 띄었어요. 내가 먹을 개다. 알겠죠? 이런 경우를 주의해둬야 돼. 것의 변형에 대해서 기억해둬. 이것과 더불어서 가끔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 이것이 있어. 터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하지? 터도 변화를 줍니다. 이 터. 알겠죠? 터였다가 뭐가 오면 이다가 붙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태다. 시작. 태다야. 그래서 앞에 보면 갈터이다.
이걸 줄이면 갈테다가 되지. 이거 띄었어야 돼. 이거 많이 나와 이거. 자, 그런 점에서 주의해두면 되겠다. 아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건 하나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써줬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없을 거야, 없을 것이야. 알겠지? 이것도 띄어쓰는 거야? 그래서 띄었어야 맞다. 우리가 가끔 이런 부분 나왔죠. 녹색지대의 노래 가운데 가을에는 뭐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도 할 거야? 띄었어야 돼. 할 것이야. 알겠죠? 띄었어야 돼. 사랑을 할 거야. 그래야 돼. 자, 그것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39번도 하나 해볼까? 39번. 39번도 보면 밑줄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그랬죠. 보다 보면 고향에 갔던 차 나왔죠, 이거. 기회를 겸해서라는 의미일 때 차는 의존명사 띈다고 했죠. 또 시간에 경고할 때도 띄어. 어떻게 할 때? 이 경우. 그는 10여 분 차로 도착했다. 그는 10여 분 차로 뭐 했다? 시작. 도착했다 할 때 차.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는 거. 알겠습니까? 참고해도 되겠다. 자, 그래서 1번도 쓴다. 그러나 뭐 할 때는 붙인다고 했지? 그는 연수차, 뭐뭐 하려고 있지? 그때는 붙여 쓴다고 했어요. 전미사로서. 연수차, 도미차 할 때는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을 따라가다 한 동작이야. 한 동작으로서 이따 따라가다도 한 단어로서 붙였습니다. 따라가면 교무실이 나올 거야. 나올 것이야. 이지? 띄는 거죠. 맞습니다. 그 나올 거야. 밑줄 쫙 해놔. 밑줄 돼 있나요? 돼 있지. 예쁘디 이거 조심해. 첩어 형태. 첩어 형태로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건 D나 나가 있어. D나 나. 요 경우만 붙였어. 근데 보면 FD 같은 말이 반복되지? 그때 연결해주는 D 있잖아요. D. 이거 다 붙여 써야 된다. FD. 됐습니까? 또 하나가 되면 곱디 고운 붙여 쓴다. 또 있죠. 서로 반대적 의미를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있으나 마나 이렇게 나로 연결된 말이 있지. 그때도 붙여 쓴다.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다 붙여 씁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연결되었을 때는 대조 띄죠. 깊고 깊은 띱니다. 이걸 붙여 쓰지 않습니다. 싸고 싼 할 때 띄어야 됩니다. D나 나일 때 붙여 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DF 맞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개념을 나타낼 때는 뭐 한다고 했지? 본래의 단어들이 의미를 잃은 채 관용화된 거 있지? 그럴 때는 붙였습니다. 다 큰 코 다치지. 있어 없어요? 이 큰 코 다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게 아니지. 봉변을 당하다는 의미지. 그때는 붙여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죠.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틀렸다. 어디를 할까? 뭐 다른 것은 쉬운 거니까 넘어갈까요? 42번 봐봐. 42번. 자, 42번 보면 밑줄집 말 중에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건 있죠? 그거 잘 알아둬. 이어주는 말이 있지? 이어주는 말은 앞뒤를 다 띄어쓰지. 그래서 감독 띄고 겸 띄고 선수지. 알겠지? 앞뒤를 이어주는 말 겸 내지 뭐 대 있어 없어요? 이것도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들 볼 때 겸 내지 이런 것들 대 사장 겸 자칫 사장 겸 회장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뭐라고 한다. 시작. 사장 겸 회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띄어써야 된다. 이걸 기억해둬야겠죠. 자, 특별히 이제 그런 정도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만난 지 있죠? 이때 지가 시간에 경과하지? 띄어써야 되지. 만난 띄고 지. 2시간 만에 할 때 마찬가지 만도 띄어야 돼. 2시간 띄고 2시간 만에 헤어졌다. 2시간 만에 헤어졌다. 만난 지 2시간 만에. 시간에 경과야? 띄어써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라리 실패할 망정이 있죠? 요 조심해. 실패할 망정 할 때 리을 망정이 있지? 요게 하나의 어미야. 붙여 써야 돼.
니을 망정. 이거 조심해. 니을 망정도 하나의 어미니까 붙여야 실패할 망정. 근데 요거 있죠. 이건 조심해야 돼. 주의. 주의 하나 써놔. 걷다가 일어났기 망정이지. 일어났기 망정이지. 이때 기 띄고 망정해야 돼. 일어났기 망정이지. 떠났기 망정이지. 먹기 망정이지. 있지? 이때의 망정은 기 다음에 나오는 망정은 의존명사로 띄었어야 돼. 니을 망정은 붙여 쓰지만 일어났기 망정이 절 때는 띄었어야 돼. 알겠죠? 이때의 망정은 의존명사야. 주의해둬. 그것도 쉽게 나올 수 있죠. 자,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당분간 집을 떠날 수밖에 있어 없어요? 떠날 띄고 수밖에. 수가 의존명사의 밖에를 조사해야 해. 그래서 떠날 띄고 수밖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4번에다 몇 번에다 놨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니을 망정은 어미로서 붙여 쓴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오면 뭐가 있을까? 43번도 한번 풀어볼까?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요즘은 매우 건강해졌다. 뭐 잘하죠? 건강해졌다. 어지다. 이거 잘하죠? 이것도 뭐 어지다. 이것도 잘하면서 어지다. 뭐뭐 어지다. 이것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하다. 어하다 할 때도 하나의 단어. 그냥 해하다. 해하다 할 때도 하나의 단어야.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해 두는 것이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건강해지다 있지. 건강하어지다. 건강하아지다. 줄여서 건강해지다. 알겠지?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거야. 그다음 잘 받아. 기쁘다. 기쁘 플러스 어하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것도 다 탈락된 채 붙여 씁니다. 기뻐하다. 알겠어요? 붙여 쓴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각해 하다. 알겠어요? 생각해 하다. 행복해 하다. 행복해 하다. 해 하다도 한 단어처럼 붙여 쓰는 거야. 됐지? 이거 하나도 어지다, 어하다, 해 하다는 항상 붙여 쓴다. 알겠지요? 기억해둬, 이거. 이해됐지? 이와 관련해서 하나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맞춤법이 잘 나왔지? 부수다. 시작. 부수다 있지? 부수다에 대해서 부수 플러스 어지다가 오면 보통은 뭐 우어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우어가 탈락해. 알겠지? 그래서 아예 이것은 부서지다로 사전에 올려져 있어. 알습니까? 이거는 부서지다. 시작. 부서지다. 기억해둬 이거. 부서지다는 말은 없어. 부서지다. 이렇게 써놓으면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예 사전에 부서지다를 써놨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정도만 알고 가자. 자, 거기 보면 그녀를 만난 지 시간에 경고하죠? 지 띄었어야 되지. 의존명사. 부모님의 만큼 있죠? 조사는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다 붙여 쓴다고 했지?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고. 4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돕는 데 있죠? 돕는 것, 돕는 데. 자, 있을 때는 의존명사 띄었어야 되겠죠? 이것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45번 갈까? 45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그런대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라고 했지? 대로에 대한 이야기 했어 안 했어? 했죠? 대로. 대로가 뭐일 때는 이거 조심을 하고 있지. 대로. 이제 지우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채연이 왔을 때는 다 나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나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할 때는 채연이 왔을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앞에 관형사항이 나오면 하는 대로 그가 하는 대로 할 때는 띄어야 돼.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지. 항상 붙여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 적이 있지? 아까 얘기했어. 다 생각나는 거 있어? 5가지. 바이 그것 때. 생각나? 바이 그것 때. 그래서 바른대로 말하시오. 바른대로. 항상 붙여 써야 돼. 이런대로. 이런대로 한 세상. 그런대로 마음에 들었다. 고지곧대로.
고지 곧대로. 되는 대로 주세요. 있지? 이런 경우는 붙여 써야 돼.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울 때 바이 그것대. 시작. 바이 그것대. 아까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대로 붙여 써야 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많이 헷갈린다니까. 보통은 이렇게 채운 다음에 대로는 붙여 쓰고 앞에 관용어 다음에 대로는 띄어 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도 띄어 쓴 줄 알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지. 바이 그것대. 자, 대떠러 가지는 노인 두 켤레, 두 밑줄자 켤레. 두는 관형사, 켤레는 의조명사지. 그 띄어 써야 되겠지. 두 켤레 띕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관형사, 수는 의조명사에 띄어야 되겠지. 할 띄고 수만. 3번 역시 마찬가지죠. 갈이 관형사이니까 갈 띄고 곧 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45분에다 몇 번이다 나지? 몇 번? 2번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쉽게. 자, 문장보호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갈까? 문장보호. 한 문제만 해놨네, 내가. 문장보호 가운데 쉼표의 사용이 바라지 않은 건 몇 번? 1번이죠. 아까 얘기했지. 쌍점 다음에 오는 각각 요소는 쉼표로 처리할 때 마지막 말줄임표 앞에는 찍지 않는다고 했지. 그 다음 몇 번이다? 1번이다. 됐죠? 여러분들 그 4번 같은 경우에 끼어든 말 있지? 끼어든 말 앞뒤에는 쉼표를 찍는 것이 원칙인데 뭐로 쓴다고 했지? 그렇지. 줄표도 쓸 수 있다. 뭐도 쓸 수 있다? 줄표. 그래서 끼어든 말 앞뒤에는 줄표 써도 된다. 줄표가 뭔지 알죠?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53편에 노마자 표기법. 자, 노마자를 누구를 위한 표기라고 했지? 외국인. 외국인을 위한 표기가 노마자 표기라고 했지? 다 같이 시작. 외국인. 노마자를 적어놓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압록강을 그렇게 옆으로 적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외국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됐나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뭐에 따라 적는다? 표현. 여러분들 그 47번에, 거기 보면, 47번에 다 맞는데, 거기 노마자 표기법은 전자법 원칙이라고 있지? 그 틀렸어. 전음법 원칙. 표준 발음대로 적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야.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되겠네. 이 말에 대한 이해. 전자법이라는 게 있고 전음법이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전자법이라는 것은 의문대로 적는 거야. 의문대로. 반면에 전음법이라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거야. 소리대로. 오늘날 현대국어는 표준 발음에 의거해 적지. 그러니까 전음법이 원칙인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잘 봐봐. 송리산이 있어. 송리산이 있지? 이걸 전음법으로 적으면 각각 대응하는 걸로 적으면 돼. 그러니까 송리산을 전염법으로 적으면 S, O, 기억은 뭐예요? 시작. K, 리을은 R, E는 I, 시옷은 S, R은 A, 산은 리을은 N. 있지? 이렇게 적는 것이 전자법이야. 그런데 전음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소리가 어떻게 나? 송리산은 하지? 이렇게 적는 거라고. 그래서 S-O-N-G N-I-S-N. 됐나요? 요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참고해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47번에 4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자, 거기 하나 해볼까? 49번 문제. 다음 지명에 노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함열이야 하멸이야? 하멸이지 하멸.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거지. 그래 틀렸지? 하멸읍으로 적어야지 함열읍이 아니라 틀렸던 거죠. 물론 행정구역 단위는 붙임표 다음에 읍 쓸 수 있죠. 하멸 쓰면 어떻게 되겠어? 시작. H, A, M, Y, E, O, L. 하멸. 알겠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함열이 아니라. 자, 구절리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3인구 알아들어오고 했지. 삼중면, 구절리, 인왕리는 행정구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생각나? 그래서 구절리 할 때 RL로 적어야지 LL로 적으면 틀린다고 했지. 리을리이 연속점 나올 때는 LL로 적어야 되는데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으니까 RL로 적어야 되지. 구절리. 맞죠? LR로 적었으니까. 삼낭진, 소리가 삼낭진이지. 삼낭진으로 적었지. 국유면이지. 앞에 이응을 받아서 뒤에 리을이 비음화돼서 뉴가 되죠. 뉴. 국유면.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었지. 맞지? 49번에 다 몇 번? 1번이다. 노마자 표기법과 관련돼서 표준 발음에 의거해 적는다. 다만 표준 발음에 의거해 적지 않는 것들이 있지.
다시 말해서 사람 이름 사이에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체언에 있어서 축약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나? 된소리 대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 길, 일지, 그 다음에 이름, 붙임표준은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생각나?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 자, 외래표기법이 있다. 자, 외래표기법은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외워야지. 뭐 그런 몇 가지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해볼까요? 거기죠? 자, 50번 문제. 다음 중 미출신 외래 가운데 표기법 어긋난 것은 경기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어때요? 전혀 스펠링도 주어지지 않고 영어인데도 또 뭐도 주어지지 않아. 발음도 주어지지 않지. 맞냐 안 맞냐지. 팀워크야 팀워크야. 그렇지. 긴 몸이니까 이때는 푸트크로 적어야 돼. 그래서 그 을을 붙여 적는다. 팀워크. 1번 틀렸지. 스펀지가 아니라 스펀지가 맞아. 이거 스펀지. 3번에 로터리 맞아. 로타리가 아니라 시작. 로터리. 4번에 재즈가 아니라 시작. 재즈. 지읒결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하나 더 할까? 51번 한번 해봐. 외래어표기법상 맞는 것은, 자, 관용적인 것을 허용한다고 했지. 그러므로 퍼머가 아니라 시작. 파마라고 해야지. 아메리카가 맞아. 어메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야. 세 번째 익식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야. 가톨릭. 4번에 있어도 엘토가 아니야. 알토라고 그래. 시작. 알토. 잘 기억하겠다. 하나 더 해볼까? 52번 한번 해볼까? 52번. 52번에 다음 중 외래표기법이 틀린 것은 차를 점검하기 위해 본네트가 아니라 보닛이야. 보닛. 보닛. 기억해도 보닛이야. 보닛. 캐비넷이 아니라 시작. 캐비닛. NET를 닛으로 씁니다. 닛. NET. 닛. 안팎 커튼 맞습니다. 꽁트 맞아요. 꽁트가 아니라 콩트야. 꽁트가 아니라 콩트 맞다고. 콩트. 비스킷 맞아요. 비스켓이 아니라 비스킷.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볼까? 54번. 다음 중 외래표기가 알맞은 것은 관객이 앙코르 있지. 앙코르와 알코올이 있지. 이 두 가지는 각각 앙코르와 알코올이 맞다고 했어. 자칫 앵콜 또는 뭐라고 안 된다? 알코올 하면 안 돼. 알코올, 앙코르.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 캐비넷이 아니라 캐비닛. 바톤이 아니라 이건 안 해도 배턴. 시작. 배턴이라고 그래. 배턴. 배턴. 배턴 터치라고 하지 바톤 터치 하지 않는다. 배턴. 이해됐죠? 그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올바른 문장 쓰기 있죠? 요거 시험 매번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그 주요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